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별자리 심리학의 흥미로운 세계를 탐구하게 될 혜안입니다. 저는 16년차 실전 상담사로 자미두수와 별자리를 바탕으로 사주와 타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2024년에는 동양의 점성술인 쉽게 배우는 내 운명의 별자리라는 자미두수 책을 출간했습니다. 별자리 심리학 강의를 마치고 자미두수 강의도 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심리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90년에 대학교에서 처음 접한 심리학에 매료되어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프로이트와 칼융의 심리학까지 공부하였고 2012년에 현대 심리 점성술을 학습한 후에 12별자리를 연구하여 별자리 성향과 심리가 사주와 타로 상담에 상당히 유용함을 알게 되어 현재 별자리 심볼론 강의와 타로와 수비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는 사주 타로 상담사에게 적합한 맞춤형 별자리 성향과 심리를 중점적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주는 운세, 타로는 점, 별자리는 그냥 성격 테스트 아니야? 라고요. 아닙니다. 서양 점성술의 역사는 기원전부터 따져서 2500년 된 오래된 전통이며 타로는 5,6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타로가 만들어질 때 이미 별자리와 행성이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타로 학습의 키워드 중심으로 해도 그 배경에는 별자리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기에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또한 이들도 한국 사람 못지않게 점성술 관련된 운세풀이나 성격 심리풀이가 일상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다시피 제가 상담했던 프랑스에 거주한 한국인 여성분은 양자리 남자가 폭력적이라 피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현지에서는 별자리로 성향을 해석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양자리는 폭력적이야로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 남자는 화성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강하게 쓰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별자리를 안다면 어떤 활용이 있을까요?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딸 유학 문제로 타로를 보러 오셨는데 어머니가 사수자리, 딸은 계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머니가 먼저 유학 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했더니 정말 맞다고 하시더군요. 사수자리는 해외와 장거리 이동에 대한 동경이 강하고 계자리는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 엄마가 권하면 딸이 따르기 쉬운 거예요. 실제로도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딸을 걱정해서 엄마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하며 유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별자리만으로도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알 수 있고 타로는 그 이후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의 타로 역사는 기껏 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한 타로에 비해 점성술의 복음은 더 늦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하니 별자리도 모르고 타로를 공부하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배우다 보니 상담에서는 해석에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카드의 여러 의미 중 어떤 맥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해오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별자리를 안다면 그런 고민은 사라지고 타로점의 맥락을 제대로 짚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별자리는 타로 카드의 심볼과 원형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근본적인 심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서양 점성술의 핵심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카드의 결과는 절대적인 예언이 아니라 하나의 확률적이고 상징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타로 커뮤니티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타로는 당신이 실행할지 말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실행했을 때 무엇이 일어나지를 보여주는 예지적 도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로를 공부할 때 점성술을 알아야 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비학과 관련이 깊습니다. 요즘 타로와 수비학을 함께 가르치는 강의가 많아지면서 수비학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학습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비학의 기본 의미 속에서도 점성술의 행성과 별자리의 특징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비학에서 숫자 1이 의미하는 시작, 창조, 주도성, 리더십, 독립성 등의 키워드는 점성술에서 태양의 자아와 리더십과 양자리의 시작, 돌파, 주도가 상징하는 특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처럼 1부터 9까지의 핵심 숫자들을 점성술의 행성과 별자리에 대입하여 이해하며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외우는 것을 넘어 그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해석을 풍부하게 확장할 수 있어 타로 리딩에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메이저 아르카나와의 상징적 연결 때문입니다.
타로 카드의 메이저 아르카나 한 장 한 장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수비학적 숫자와 함께 별자리와 행성의 에너지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카드들을 보며 이러한 연결고리가 명확합니다. 이번 고위 여사제 카드를 보시면 하얀 동그라미 속에 달 그림이 있습니다. 이는 십행성의 달과 연관이 됩니다. 고위 여사제의 침묵, 직감, 비밀 등의 키워드는 수비학 숫자 2와 달 행성의 상징하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3번 여왕제 카드에서는 금성의 기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풍요, 아름다움, 다산 등의 의미는 수비학 숫자 3과 금성의 에너지가 바탕이 됩니다. 4번 황제 카드를 보시면 양머리가 새겨진 의자 위에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이 양머리는 양자리를 상징합니다. 황제 카드의 권위, 통치, 질서는 수비학 숫자 4와 양자리의 주도적인 힘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원리를 모른 채 단순히 키워드 중심으로만 타로를 외운다면 리딩을 하면서도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수비학과 점성술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랜 시간 공부하더라도 깊이 있는 타로 마스터가 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마이너 아르카나와의 원소적 이해를 심화하는 데 있습니다. 마이너 수트의 시작인 에이스 카드들은 그 원소와 관련된 별자리와 행성이 지니 근원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타로의 네 가지 수트인 완드, 펜타클, 소드, 컵은 점성술 4원소인 불, 흙, 공기, 물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점성술의 4원소가 상징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타로의 4원소가 가질 핵심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직결되며 마이너 카드의 해석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의 성향 및 심리에 의한 타로 리딩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타로는 심볼론 타로로 제가 별자리와 심볼론 수업에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58번 일상적인 관계 타로는 처녀자리와 청친자리가 연관되는 타로로 관계의 의무, 반복되는 일가나 흥미 감소, 권태로움을 사용될 수 있는데 질문자가 흑원소의 사람이라며 이 카드는 루틴적인 삶을 사는 안정된 삶의 모습으로 읽어줄 수 있고 불원소와 같이 열정과 흥미로움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흥미 감소나 권태로움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자리 원소의 특성을 알며 질문자의 기질을 맞춰 카드를 입체적이고 개인화된 리딩을 할 수 있게 되어 상담의 깊이와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별자리를 아신다면 심볼론 카드는 그냥 할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2020년 8월 11일부터 저는 블로그에 심볼론 카드에 대한 해석을 썼습니다. 심볼론 카드는 점성술의 별자리 행성 조합을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타로로 기존 타로가 가지고 있는 예언전 점수적 기능보다는 내적 성찰, 과거 기억 탐구, 무의식적 패턴 인식을 목표로 하는 심리를 읽기에 좋은 타로입니다. 제가 심볼론 타로를 처음 알았던 당시에 시중에는 심볼론 책이 한 권밖에 출판된 것이 없었는데 그 책은 제가 생각했던 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심볼론 리딩을 해왔는데 2025년 2월에 심볼론 타로 저자가 쓴 책이 번역이 되었고 그 책을 읽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 이 책의 자부심이 높아져서 별자리와 심볼론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별자리 자체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별자리의 기원은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인이 계절과 농경 주기 기록을 위한 성자 체계를 만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5세기 무렵 바벨로니아인들이 황도대를 12구간으로 나누었고 각 구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황도 12궁의 원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부터 3세기 사이 그리스인들이 이 체계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신화와 결합시켰고 현대 서양 별자리의 명칭과 상징을 확립하였습니다. 결국 서양의 천문학은 사계절의 변화, 황도대, 행성 관찰, 그리고 지구와 우주 이론과 맞물려 발전하면서 지금의 점성술과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별자리 이야기를 좀 더 현대적으로 가져보겠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점성술을 단순히 운명을 예언하는 도구가 아니라 심리 분석의 도구로 전환시킨 인물입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별자리와 행성이 우리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꿈의 석,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리고 셀프, 자기, 개성화 과정과 같은 그의 주요
주요 개념들이 점성술의 상징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죠. 그 결과 점성술은 단순한 미래 예언을 넘어서 심리학적 자기 이해와 성격 분석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심리 점성술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별자리와 행성은 나의 무의식을 비추는 심리적 지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의 별자리는 처녀자리입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에 탁월한 재능이 있고 완벽 추구 성향이 강한 실용 중심 경험주의자여서 16년 동안 상담을 통해 사주와 자미두수, 별자리와 타로에 대한 이론을 끊임없이 검증하였고 이론의 허와시를 찾아냈으며 이제는 상담사들의 실전 상담의 깊이를 더해 나가기 위해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의 운세가 어떤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지름길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자리는 타로에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주 상담사들에게도 유용한 학문입니다. 현재 저의 별자리와 타로 수업에 다양한 경력의 현직 상담사분들이 많이 수강하고 계십니다. 타로 강의를 하셨던 분도 수강하시고요. 첫 타로 수업을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행운이라 말씀하시고 다른 곳에서 배우셨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재수강하신 분들은 별자리를 배우면서도 정말 좋은 상담의 베이스를 배우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람의 운명과 성격을 해석하는 세 가지 전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서양의 점성술, 동양의 자미두수, 그리고 사주 명리학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출생한 연월 일시와 장소를 바탕으로 명반을 만들고 천체, 별, 기운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질서가 인간의 삶에 반영된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성격, 운세, 관계, 직업, 재물 등 인생의 전반을 이를 통해 해석합니다. 즉, 동서양 모두 나와 우주의 연결을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점성술은 실제 하늘의 별과 행성을 계산합니다. 10행성, 12별자리, 12하우스, 그리고 각도를 통해 성격과 심리를 읽어냅니다. 자미두수는 자미성을 중심으로 14개 주성과 100여 개의 소성을 12궁에 배치합니다. 실제 별자리보다는 상징적 규칙에 가깝고 사건의 구체적 시기와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사주 명리학은 연월일시를 천간과 지지로 풀어 오행의 균형을 보고 일간을 중심으로 인간관계와 삶의 구조를 해석합니다. 장단점도 뚜렷합니다. 점성술은 심리와 성격 이해에 탁월하고 현대 심리학과 결합하기 쉽지만 단점으로는 사건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잡는 데 약합니다. 초보자는 공부하기에는 계산 요소가 많아 복잡하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서양 점성술의 역사가 많이 짧습니다. 자미두수는 명궁의 주성을 통해 성격과 기질을 대운과 세운을 통해 시기와 사건 예측에 강하지만 학습의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 해안에 쉽게 배우는 내 운명의 별자리 책을 보신다면 조금은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미두수는 태어난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전이 늦어졌지만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하는 사주와 역사가 같은 오래된 운세학입니다. 사주는 오행을 기반으로 건강, 재물, 관계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조언하기 좋지만 성격 분석은 점성술보다 덜 섬세할 수 있고 내 운명에는 무슨 오행이 부족하거나 많으므로 제한된 인생이라는 결정론적 위험에 빠지거나 사주를 풀이하는 해석자의 주관이 많이 작용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점성술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 자미두수는 언제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강하며 사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이 세 전통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별자리와 사주와 비교해 보면 사주에서 월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별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지는 사회생활궁이 되므로 별자리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드러내는 성향과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사주는 일간으로 자미두수는 명궁에 있는 주성으로 개인의 기질과 성향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별자리 해석을 더하면 사람의 사회적 성향과 심리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정리하자면 사주, 자미두술, 별자리를 함께 공부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하며 사람의 성격, 심리, 운세를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주, 자미두술, 별자리를 믹스시켜서 보는 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속의 4명의 여자는 같은 사주, 일간, 같은 자미두술 명궁자라 하더라도 불, 흙, 공기, 물이라는 원소에 따라 전혀 다른 성향과 직업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자미두수에서 개창파 탐락 명궁자는 끼와 재능이 많은 팔발미인형을
미인형으로 매력있고 욕망과 사교성이 강하며 인간관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같은 탐낭 명궁자라 하더라도 원소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집니다. 불의 탐낭은 열정과 추진력이 강해서 현장, 무대, 자기 표현에 강한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쉽고, 흑의 탐낭은 실용적이고 안정적이고 루틴이 있는 분야의 일을 선호하게 됩니다. 공기의 탐낭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서 교육, 기획,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고요. 물의 탐낭은 감수성과 예술성이 뛰어나 그림, 음악, 상당 같은 창의적, 감정적 영역이나 종교 철학적인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탐낭 명궁자라도 불, 흙, 공기, 물 어느 원소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모습과 직업적 방향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별자리는 태어날 때 하늘의 그림을 담고 있지만 그 기질이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개인의 환경, 성장 과정,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부모의 양육 방식, 사회적 경험,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별자리의 기운을 다르게 드러내는 거죠. 여기 한 장의 사진으로 환경적인 요인과 양육 방식에 의해서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일란성 새쌍둥이입니다. 이들은 1961년 7월 12일에 태어나서 모두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앤디는 부친이 교사이지만 엄격하고 독재적인 인물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집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겉돌았다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부친이 이민자 출신으로 가정 형편은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바비는 부친이 의사인 상류층으로 입양을 갔고요. 이 셋은 20살에 우연히 만나게 되어 10여 년을 잘 지내다가 30대 초반에 함께 시작한 사업에서 갈등을 빚게 되었고, 바비가 떠나자 에디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바비는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친구들이 질투를 해서 가짜 증언으로 인해 연루가 되었다 합니다. 이처럼 같은 운명이라도 환경적 요인과 양육에 의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성화 과정과 의식을 보면 성숙한 사람은 별자리가 규정하는 틀에 갇히지 않고 기질을 초월한 복합적인 인격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페르소나 그림자는 가면을 쓴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쓰는 페르소나가 본래의 별자리 기질과 다를 경우 다르게 보이게 되며, 별자리 기질을 그림자처럼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면 그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기질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별자리를 통해 단순한 성격 구분을 넘어서 자기 이해와 성장을 위한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은 사주타로의 깊이를 완성하는 것은 별자리 심리학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별자리 사원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